클러스터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화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교류를 하면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대치동 학부모들 아니면 대도 연구단지, 테는 선수촌 등등 장점도 있죠. 이제 문제를 지적할 건데요. 문제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생각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두 다 입시에 또는 기타 등등 대도 연구단지, 테는 선수촌 체육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집단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란 오랜 기간,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현상이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혹은 그런 사람을 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예요. 정신병리학적으로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유사하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집단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면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자, 영어 강사를 볼까요? 영어 강사는 뇌과학, 심리학, 언어학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영어 교육의 흐름, 그리고 언어학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학자들의 생각, 철학자, 이민자 아이들의 영어 습득에 관한 이야기, 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만 유행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같은 이상한 영어 방식들, 중국의 크레이지 잉글리시가 있겠죠? 이것이 왜 아시아에만 유행할까에 대한 궁금증, 그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현상학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한국의 영어 교육은 왜 대다수를 영포화자로 만들었는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그리고 근거 있는 통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은 자기끼리 보고 베끼고 쉽게 수강생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죠. 사실 성인 영어 회화도 비슷해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어디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자신의 어떤 느낌만 가지고 강의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내 경험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험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당도 신을 영접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경험이라는 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그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이란 개인적인 거예요. 극히 사적인 거고 검증된 적 없습니다. 자, 검증이 안 된 것을 따라간다면 뭐죠? 사이비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주의해야 될 이유가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여튼 쉽게 수강생 늘릴 방법을 생각한다. 이런 다양성의 부재는 곧 쓰나미처럼 불어오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질 겁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영어 강의는 지금의 수능 영어라 봐야 돼요. 그리고 편입 영어,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강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수능 영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가 될 것입니다. 영어는 더 확장되지만 갈라파고스 같은 한국의 영어 강의는 생존하기 힘들죠. 왜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냐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강의는 영어 강의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강의예요. 한글로 바꾸면서 문장의 구성이나 분석을 하는 영어, 그거 라틴어 학습 때 하던 거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갈라파고스 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자, 그리고 영어 회화 시장도 뭔가를 가르치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수능 영어 강의의 어떠한 틀에서 영어 회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 차별화가 되지 않죠. 이것도 가르치는 거고 수능도 가르치는 겁니다. 언어는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고요. 스스로 습득이 가능하기에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강의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물론 위에 세 개의 영어 강의, 예를 들어 수능 영어, 편입 영어 이런 것들, 그런 강의보다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위에 세 개의 강의는 심각한 과거 프로이센 학습법의 강압점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함께 모여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치고 서로 감시하며 또한 위로받는 아이들의 보육시설이 바로 학원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보육시설에 가까워요. 대치동 학원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가 딱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 클러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firms almost every industry. 자, 거의 모든 산업의 회사들은 tend to be clustered.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클러스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Suppose. 자, 우리 가정해 봅시다. You throw a dart at random. 랜덤하게 다트를 던져요. On a map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지도 위에다가 You'd find holes left. 당신은 구멍들 left by the dart. 다트에 의해서 남겨진 구멍들을 발견하겠죠. The more or less evenly distributed. 다소 균등하게 분포되어 것을 발견할 거예요. Across the map. 맵 전역에. 그러나 real map any given industry. 어떤 특정한 산업의 진짜 지도는 looks nothing like that. 그와 전혀 같지 않아요. It looks more. 그것은 오히려 as if someone had thrown all the dots. 모든 다트를 same place. 같은 곳에다가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This is probably. 이건 10중 팔고 part because of repetition. 그 평판 때문이에요. 일부는. 왜 대치도 학원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Buyers may be suspicious of. Buyer, 학생들은, 구매자는 software firm, 회사를 의심하겠죠. In the middle of the cornfield. 옥수수밭에 있는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의심하겠죠. 이유도 also 그것은 또한 hard to recruit workers. 노동자를 recruit, 신병 모집하듯이 이렇게 노동자를 뽑기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If every time, 매번 you needed a new employee, 새로운 종업원을 필요로 할 때마다 you had to persuade, 설득해야 돼요. Someone to move, 누구에게 across country, 그 나라 가로질러 이동해야 된다고 설득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recruit 하기가 힘들겠죠. Rather than just poach one from your neighbor, 당신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그 직원을 poach, 밀매하듯이 이렇게 쏙 빼오는 겁니다. 싹 빼오는 그거보다는 더 어렵겠죠. 자, there are also regulatory reason. 그리고 규제 이유도 있어요. zoning laws. 존이 뭐죠? 스쿨 존이란 말 보셨죠? 그 존이 그거예요. 학교 구역 이란 말이잖아요. 이거에서 zoning laws 하면 어떤 구역을 설정한 법. 토지에 대한 어떤 사용권을 제한하는 거죠. zoning 법은 often try to concentrate, 집중을 시키죠. dirty industry, 더러운 산업은 one place, 한 곳에 두고 레스토랑 같은 바 같은 것은 또 다른 곳에 두는 거죠. Finally, 산업단지가 대표적인 거겠죠. 산업단지라고 하잖아요. Finally, 마지막으로 people in the same industry,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흔히 have similar preference, 유사한 선호도를 갖고 있어요. 컴퓨터 엔지니어는 like 커피를 좋아하고, 파이낸서, 금융 관련된 사람은 쇼업, 과시하기 좋아하죠. expensive bottles wine, 값비싼 바틀의 그런 와인을 가지고. 그래서 concentration, 집중하는 것은 make it easier, 더 쉽게 만들어줘요. Product amenity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주죠 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오케이. 우리가 산업단지를 자꾸 우리가 조성하잖아요. 장점도 있어요. 단점 뭐라고 했죠?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면 새로운 생각을 브레인스토밍처럼 새로운 걸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교류가 됐을 때 인간은 새로운 걸 뽑아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즈라는 음악, 이거 흑인 음악과 그렇잖아요.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합쳐진 거잖아요. 일부가. 지금 귀족 음악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합쳐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은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갈라파고스 같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게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파고스처럼 우리나라에는 영어 강의가 우리나라만 존재해요. 세계에 이런 강의가 과연 존재할까?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는 바로 그 강의예요. 구문 독해, 기타 등등. 청크 독해, 일부 어느 영어 미국 사람이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영어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 교수 한 명만 들으면 엄청난 얘기해.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교 교수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검증된 적 없고 수많은 교수들은 매일 수많은 의견을 제시해요. 그것이 인정받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20대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건 갈라파고스는 아니지만 피터 조터스라는 사람이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열광하는 거 이해해요. 그 사람의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설득력은 설득력일 뿐이고 무당도 설득력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기꾼들도 다 설득력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기꾼에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을 설득력이 없으면 속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터 조터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주 위험한 발상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갈라파고스에 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우리끼리만의 뭔가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어 강의가 그래요. 특히 입시에 관련된 수능이나 편입 영어나 공무원 영어 쪽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갈라파고스가 됐고요. 영어 회화도 그렇게 완벽하게 갈라파고스는 아니에요. 그나마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도 이것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에,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정보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원투를 발음을 외국 사람이 원어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원투를 원어로 하더라. 엄청난 거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런 데를 근데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건데, 여러분 그런 데를 근데로 발음할 때 상대가 엄청난 걸 주는 정보인가요? 그게요? 여러분 생각해도 알겠지만 그런 데와 근대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근대라고 쓰니까. 근데 이것을 그런 데를 근대로 발음해 엄청나게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몰랐어 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못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런 데와 근대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은 말이 안 돼. 앞뒤의 문맥을 인간 어떻게든 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시뮬레이션 돌리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뭔가 엄청난 정보를 주는 듯한 그런 과장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국영수 중에는 학문이라 봐야 돼요. 국어도 굳이 가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어만큼은 그렇다. 외국어로서 얘기하는 겁니다.